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저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보다 해몽인가요? 이들의 꿈은 과연 길몽일까요? 악몽일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을 사발로 드링킹하는 이들. 안습입니다. 어렵사리 한데 뭉쳤지만 첫날부터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모두 품고 6일 닷을 올린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 김 전 대표는 출범식에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김 총괄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은 시종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출범식만 보면 불안한 삼김의 동거가 원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당초 우려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 총괄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은 단상에 오르기 전 나란히 앉아 대기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 앞에서 두 사람은 일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김 상임위원장이 연설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갈 때도 김 총괄위원장은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가 벌떡 일어나 김 상임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준석 대표가 눈을 맞추며 꾸벅 인사를 할 때도 그는 시선을 피했는데요. 김 상임위원장 역시 눈앞에서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이 포옹할 때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작금의 국힘당 분위기인 거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해관계가 다른 이 앞집산이 며칠이나 갈지 궁금합니다. 이준석의 땡깡이 김종인 꼽아넣기에는 성공했지만 올해는 못 갈 듯 보이는데요. 이들의 미래는 필패가 있을 뿐입니다. 어제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첫날이었는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제 이름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7일 국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노재승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과거 자신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발언은 그간 그가 보여줬던 일배를 뛰어넘는 언행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넘어가려는 작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조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가 개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공적인 발언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했다가 그렇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 노재승 씨는 5.18 진실이란 영상, 그게 이제 간첩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뭘 감추고 있냐, 성역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쓴다든가 정규직을 폐지하자고 한다든가. 정규직 폐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집회를 하면은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일베예요. 일베에 버금가는 게 아니라. 왜 또다시 5.18 폄하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는데 개인사인 조동현 씨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쳐서 왜 조용하는 겁니까? 이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총수가 국힘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노재승 씨를 두고 일베에 버금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베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총수는 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ERU, 이것만은 알아야 할 뉴스 브리핑에서
노 위원장의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고 정규직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가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는가라며, 그런데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노재승 씨는 5.18 진실이라는 간첩 얘기 나오는 영상에서 뭘 감추고 있나 성역화하지 말라는 주제를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규직을 폐지하자고 한다든가 집회를 하면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야 한다든가 등의 주장을 했다라며 정규직을 폐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딨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는데요. 김총수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영입인재 1호였던 조동현 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사례를 들며 조동현 씨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가 개인사 문제를 갖고 야당이 그렇게 난리를 친 것이 아닌가, 노 위원장은 다 공적인 발언이라면서 또다시 5.18을 폄훼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는데 왜 조용한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바탕의 소동 끝에 오늘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는 관심이 없는 후보답습니다. 영입하는 인물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 채용 청탁 비리로 재판을 받은 분, 온 세상에 대고 독재가 뭐가 나쁘냐, 여성은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하라고 말한 분만으로 부족한 모양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 한병 씨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의자 노재승입니다. 지난 4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인 유세 연설로 SNS에서 일명 민의자로 등극한 사람답게 그의 SNS 활약상은 1배에 버금갑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30대 노재승 씨는 자신의 SNS에서 온갖 혐오 발언과 차별 조장, 왜곡된 역사관을 쏟아냈습니다. 노 씨의 발언은 놀랍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정규직 제로 시대를 주장했습니다. 노 씨의 망언은 윤석열 후보의 1일 1망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윤 후보 역시 5.18만 빼면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 임금이 같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노 씨를 정강정책 연설 1번 타자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힘당 노 위원장 영입을 두고 5.18을 부정한 노 씨의 영입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의도적 선택이라고 논평했는데요. 민주당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노 위원장에 대해 일명 비니자, 즉 비니모자와 능력자를 뜻하는 본자의 합성어인데요. 비니자로 등극한 사람답게 그의 SNS 활약상은 1배에 버금간다며 자신의 SNS에 온갖 혐오 발언과 차별 조장, 왜곡된 역사관을 쏟아냈다며 일갈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5.18을 부정하고 정규직 제로 시대를 주장했다고 말했는데요. 비니자는 노 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당시 후보의 유세차 연설로 얼굴을 알리며 얻은 별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노 씨의 망언은 윤 후보의 1일 1 망언과 너무 닮았다며 윤 후보 역시 5.18만 빼면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 임금이 같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선대위 문제 인사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노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5.18 정신을 특별법으로 얼룩지게 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 발상이나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행태를 비판할 뿐이라며 공당의 선대위원장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거 개인의 SNS의 글을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받아 쓰시는 걸 보니 역시 가장 민주당스러운 대변인 논평이 아닌가 싶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뒤 개사과를 했던 것과 진배 없는데요. 그 후보의 그 선대위원장인 듯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과도, 사죄도, 반성도,
성찰도 할 이유가 없고 선대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다른 건 다 몰라도 5.18을 폄훼한 선대위원장을 윤석열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다시 제자리인 거죠. 전두환 옹호 발언, 5.18 폄하, 개사과, 다시 5.18 폄하. 이게 윤석열의 한계입니다. 되돌이표죠. 어제 의원총회 직후에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선택적 봐주기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헝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 보기 때문입니까? 네, 검찰이 그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한 사건은 일부 사건일 뿐이고요. 이 사건은 이제 20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진행된 전시회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말에 있었던 전시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시효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던 2017년 5월 이후에 열렸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들이거든요. 특히 2019년 전시회 당시에는 이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한 기업들이 4곳에서 거의 16곳, 17곳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다 윤석열 후보를 보고 부당하게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거를 지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